내가 정프로한테 하나 물어볼까요? 10월 들어서 주가가 9월 대비해서 많이 빠졌습니까? 많이 올랐습니까? 10월 주가가 9월 대비 종가 대비해 9월 말 대비해. 빠졌냐? 네, 빠졌냐 올랐냐? 10월에 툭툭툭 한 3% 마이너스 봅니다. 이게 대부분 그렇다. 저는 올랐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건프로는 이제 이 기사도 검색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취재를 하니까 저걸 아는데 투자자들은 네. 아마 열에 9은 아유 10월에 뭐 박살났죠 이렇게 생각하지. 네. 그죠? 근데 종가가 얼마였냐면 9월 말에 2,155였고 지난 주말 종가가 2,213이니까 예, 한 2점 몇 퍼센트, 3% 가까이 오른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체감하는 거는 나도 이거 오늘 기사 검색하다가 어라? 뭐야? 올랐어? 그런데 이제 오른 그 이유를 보니까 외국인이 하루를 제하고 계속 샀다 이거예요. 네. 외국인이 2조 몇천억을 샀는데 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런 종목을 샀어요. 10월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 LG에너지솔루션 저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132잖아요. 예. 저거 집중적으로 산 거예요. 8,600억, 7,800억, 2,400억. 삼성 SDI, KTNG 정도하고 대한항공 정도를 제외하면 다 저게 어디랑 관련이 있는 거냐? 예? 저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인플레이션 저감 법안. IRA. 네, IRA. 네, 반도체 저기랑 쫙 저거 한 거잖아요. 예. 중국 견제해 준 거잖아요.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왜 배터리. 웃어요? 아니, 저기랑 저거 한 거잖아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 저기랑 저거 한 거잖아요. 다 알아들어. 아 그래요? 네, 다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네. 뭔가 이 패권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IRA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명암 저게 난 굉장히 크게 작용한 거라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업황이 좋아서 합니까? 그죠. 업황은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거잖아요. 가격도 많이 빠지고 출하도 좀 줄고 그렇다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한국 대표 2차 전지 업체잖아요. 삼성전자 우선주 마찬가지고 하나솔루션은 사실 IRA 법안의 한국 상장 기업 중에 어쨌든 규모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기업으로 가장 많이 꼽히죠. 받죠. 네. 왜냐하면 거기 현지 공장이 이미 있으니까. 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요. 삼성전자 9월 말 종가가 53,100원입니다. 근데 55,900원 그러니까 5.27%가 올랐죠. 네. 네. 그 하이닉스는 무려라는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8.9% 올랐습니다. 그죠? 그런데 더 많이 오른 건 LG에너지솔루션은 무려 17% 올랐습니다. 와. 10월 들어서 10월 들어서만. 네? SDI는 14.84%.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 채권 금리가 어쩌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20일 만에 5.27 올랐으니까 채권 국채 수익률로 보면 한 15배 정도 오른 거지. 수익률로 연수익률로 한 4. 몇 %. 주니까 이건 네. 20일 만에 5.27이니까 뭐 그 단순 비교하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시장이 박살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다 시가총액 1, 2, 3인데 여기에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를 한 거죠. 예. 근데 많이 산 것도 아니에요. 사실 8,600억, 7,800억 그래서 한 2조 몇천억 산 건데 그래도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런 주식들을 올리면서 수익률 기준으로 2. 몇 %가 나 있는 상황인데 저를 포함해서 정프로 물론이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와 10월 이거 정말 고난의 행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어서 지금 시장의 축이 이쪽에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지금 이런 주식을 관심 가지고 사시란 말은 절대 아닌데 뭐냐 전체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1, 2, 3, 4 뭐 이런 것들이 뭐 5%, 6% 뭐 혹은 9%, 14%, 17% 올랐기 때문에 네. 나머지 이 핵심 그 외국인들이 사지 않은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빠졌다라는 얘기도 똑같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그럼 왜 샀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차트를 보니까 2020년 말 2019년 말 2020년 초에 우리 환율이 어라운드 1,200원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1,400 몇십 원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환율로만 20%가 절하됐어요. 그때 기준으로 1,200원 기준으로 하면 네. 예, 20%. 그럼 외국인이 새로운 돈을 가지고 들어올 때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을 만약에 산다 그러면 20% 바게너팅 하는 거거든요. 진짜 싸게 사는 거죠. 그런데 더 저거 한 거는 2019년도 말 2020년도 초에 우리 코스피의 이익과 지금 이익도 격차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싸지고 환율도 이펙트가 있으니까 네. 사실 이 이제 대한민국 코가 완전히 추세적으로 그 하락해가지고 앞으로 당분간은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이들 개별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망이 너무 암울하지 않으면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환율 이펙트로 봐서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사야 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제 업황,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전에 우리 권순우 팀장이 얘기한 한국 내 또 외국의 어떤 금융시장의 변동성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보기 때문에 아유, 지금 주식을 왜 사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할 동안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주식을 이렇게 샀다라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바는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에 이 110조 원의 순현금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110조예요 또. 110조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순현금 110조가 2020년 혹은 2021년 하물며 2022년 초에 110조와 지금 2022년 10월 하순의 110조는 아유, 다르죠. 매우 다른 성격입니다. 단순한 예로 무위험자산 수익률로 작년 초에 투자를 했으면 0.5%였거든요. 예. 그죠? 근데 지금은 4%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사실은 그 꼭 국채라든지 무위험자산 수익률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외에 비즈니스 기회로도 사실은 이 그 삼성전자가 거둘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하물며 지금 그 뭡니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핵심 계열사들이 이거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한국에 나와 있는 뭐 예를 들면 VC 벤처 캐피탈도 뭐 네네. 판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110조라는 순현금도 사실은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밸류가 있어진 그런 환경을 아마 외국인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외국인들이 20일 날은 살짝 순매도로 돌아섰다가 21일 날 다시 순매수로 해서 이번 달 들어서 20일 날 35억인가요? 그거 순매도 한 거 말고는 계속 순매수를 했는데 예. 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1,400원대의 환율에서 얼만큼 유지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정말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집중돼 있는 순매수가 다른 권역으로 조금씩 확산될 수 있는가 아니면 아유 사도 안 되던데 그리고 이제 다시 순매도로 돌아서는지 여부를 이제 10월 말 11월 초에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 다행스럽게 우리 정부의 경제 당국, 금융 당국에서 이 시중의 어떤 어음이라든지 회사채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이 된다면 글쎄요 조금 희망을 좀 가지고 이번 주 10월의 마지막 주를 한번 시작해봐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진짜 외국인들 입장에서 외국인 중에 이렇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달러가 워낙 세잖아요. 그럼 그들이 체감하는 코스피는 뭐 2,000이나 한참 밑일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진짜 이 정도면 싼데 싶은 생각도 좀 들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외국인은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외국인은 거대한 작전 세력으로 딱 한 주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인 매도를 그냥 이렇게 균일하게 이제 단체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들끼리도 그들끼리 엄청 경쟁하거든요. 내가 A 외국인 매니저고 여기 B 외국인 매니저예요. 그럼 여기가 2020년에 샀어요. 아이 자식 그러면 에휴 환율 20% 물렸냐 너? 어? 그렇게 생각하는 외국인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원금은 항상 정고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가는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 같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 걔네들한테는 2,000밖에 안 되겠구나라 그러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더 눈여겨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첨언을 드리면 네. 무조건 낙관할 수 없는 게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이라는 게 상존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조심조심 네. 돌다리도 두드려 가야 되는 네. 그런 대목에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만 싼 건 아니겠죠. 싸진 나라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권수르 팀장과는 인사를 좀 나누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더 싸니까 일본 사라. 아니요. 네, 그런 얘기를 언제 했을까요? 아니 뭐 한국보다 싼 나라 뭐 많다고 아니, 막 전 그러시거든요. 세계적으로 우리 권 팀장이 지금 마귀가 씌었나? 마귀가 씌었어. 저 프로 예? 확신하지 말라니까. 아, 지금 확신은 뭔가 지금 뭐 아니 문제 엔화가 최저점이라 그래가지고. 저봐 한 마디도 안 지잖아. 확신하지 마. 믿을 건 형님밖에 없네요.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